묵직한 음색이 매혹적인 첼로. 첼로 소리 하나로 세상을 울리는 이 사람, 첼리스트 양욱진 씨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첼로만 알고 첼로 곁을 떠나지 않은 그에게 첼로는 부모이자 친구고 또 자기 자신이었다고 한다. 오늘의 첼리스트 양욱진을 잊게 한 힘은 무엇이고 그의 가족 앨범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자, 여기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오늘 가족 앨범의 주인공, 우리나라 유수의 오케스트라단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양욱진 선생님이 계신, 연습하고 계신 부산 문화회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습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은 있어야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할 때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연습을 마치면 제가 만나뵙겠습니다. 부산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악단으로서 폭넓은 음악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100여 명의 단원들 속에 첼리스트 양욱진이 있다. 3년 전 부산시향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젠 악단의 중심축이다. 이야, 드디어 연습 시간이 됐네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욱진 쌤. 이야, 일단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아트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많은 그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서 이게 첼로의 소리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오케스트라 내에서 이게 첼로 어떤 그 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희는 저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집 같은 걸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 예, 예. 오케스트라를 받쳐주는 예. 그런 기초적인 악기라서 예. 굉장히 저음 굉장히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저음 쪽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살짝만 한번 연주해 보신다면? 자, 그러면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저음 소리가 나는 저음. 이렇게 울려주는군요. 야, 근데 지금 연습 시간 되니까 다들 쫙 드시셔서 치시는데 보통 이런 연습할 때는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연습할 때는? 저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러고 예. 이렇게 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100명이서 같이 다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예. 이게 맞힐 수가 없으니까 예. 오케스트라 세팅에서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음악과 아이디어를 쫓아가는 식으로 그걸 하게 돼 있죠. 예, 예. 좀 우등생이세요? 아니면 좀 잘 따라 하시는 편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떠세요? 아 우등생인지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우등생이 아닌지는 이제 지휘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거든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탁 지휘를 하시던데 오늘 연습하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What's the piece we're practicing? 아, 우리나라 분이 아니세요? 아, 우리나라 분이 아니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공통어 영어로 한번 인터뷰를.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China. Ah, I love China. Yeah?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m Korean. 양욱진, Mr. 양욱진. Yeah? cello rebel. How about cello rebel? He's cello player. Yeah. He's my one of my best friend, and I think he's a very fantastic player, and both with orchestra and also as a soloist, is very well. It's fantastic. 양욱진, Mr. 양욱진 top 5? top 5? What top five? World cellist. World cellist. cellist top 5? What's top five? Oh, top five. In top 5? Where? In the whole world, or in Korea, or in China? Whole world. Whole world. Whole world. 주저하시네요. 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탑 5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듯한 표정이 있어요. 그럼 동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욱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또 악기를 다루는 요거 첼로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 내가 좀 배울 게 있다. 내지는 저 사람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솔직하게 한번. 배울 게 많죠. 예. 배울 게 많고 아주 좋은 데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아주 수준급이죠. 대가죠, 대가. 그리고 우리 어떠세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네. 양욱진 씨가. 근데 이렇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네. 이렇게 연주를 오신단 말이죠. 네. 조금 이미지가 좀 이렇게 예술하고 이제 수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협화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아니요, 그게 양욱진 선생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고요.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수염 있는 사람만 보면 양욱진 선생님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이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군요. 네. 예. 비올라는 좀 이렇게 보기에도 가벼워 보이고 예. 들고 다닐 때 전혀 이제 부담 없어 보이는데 네. 첼로는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다른 파트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네. 음악에 좀 영향을 주신다든지 뭐 이랬습니까? 정말 그 비올라 파트하고 첼로 파트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예. 또 그 첼로 수석 역할 해주시면서 저랑 굉장히 호흡도 잘 맞고 좋은 음악적인 파트너인 것 같아요. 여러 악기들의 호흡이 어우러져 우아한 선율이 되는 것처럼 양욱진은 동료들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음악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첼로는 그가 세상에서 처음 만난 친구였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양욱진은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3년 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되시는 모양이죠. 안녕하세요. 가족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예, 지금 한 12년 됐어요. 12년 되셨어요? 진짜 두 분은 전혀 안 바뀌신 것 같아요. 그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동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야, 이제 거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이제 음악의 향기라든지 가족들의 어떤 사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가족 앨범의 분위기가 묻어나네요. 이게 거실이고. 벽에 걸어놨던 건데 야, 여기에 지금 신문을 스크랩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양 선생님의 걸어온 길을 쫙 알 수 있는 신문의 스크랩들이 나오는데 가장 소중한 뭐 기사랄까요? 뭐 어떤 걸까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이 한국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주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여기 데이빗 김 씨나 김진 씨 같은 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사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아내분은 없습니까? 저는 여기 이제 어디? 조금 가렸네요. 여기 이분이시구나. 이제 그 UN 거기 초청 받아가지고 예. 그 모든 그 외교관님들 계실 때 와. 한국 대표로는 저희가 이제 트리오로 나갔어요. 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 양욱진 씨의 어떤 걸어온 길이 왠지 글로벌한 느낌 묻어나는데 과연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가족 앨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양욱진 씨의 가족 앨범을 공개합니다. 첫 장이 누구십니까?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야, 두 분 다 그러면 예, 첼로를 둘다 연주했던. 첼리스트셨어요. 야, 이 사진을 쭉 보더라도 예사분들이 아니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1세대 첼리스트라고 다 알고 계시고, 예.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생긴 국립교향악단의 첼로 수석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국립교향악단이 KBS 교향악단으로 바뀌면서 네. 거기서 계속 단원으로 첼로 연주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예. 야, 명성으로 따지자면 아버지 어머님께서 결코 뒤지지 않으셨던 그런 제가 뭐 첼로의 생각한-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명성을 쫓아가려면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이야. 예.
그럼 어릴 때는 집안 분위기는 항상 음악이 흐르던. 예예. 네. 제가 생각날 때부터 그냥 첼로 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첼로 소리가 항상 들렸고, 예. 그다음에 저도 첼로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놀았고요. 예. 예. 몇 살 때부터 그럼 첼로를 가지고 노셨어요? 제 기억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저는 와. 제 기억이 언제부터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첼로를 그냥 가지고 놀아. 되게 흉내내고 예.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신동 혹시 주위에서 야, 쟤 정말 신동 아니야? 이런 말 혹시? 그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네. 좀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아하. 그게 계기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신동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죠. 예. 아, 신동은 신동이셨나봐요. 이게 몇 살 때입니까?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제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KBS 교양학단이고요. 예. 그 어린이날에 되게 예. 이렇게 유명하신 독일 지휘자분이 여기서 연주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거기 제가 솔리스트로 그 어린 나이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게 아마 9번 옛날에 KBS 9번이셨잖아요. 예. 그 거기에 생방송으로 나갔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해가지고. 이야, 이게 이제 독일의 지휘자가 와서 예, 예.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 예. 이 신동을 대하는 예, 예. 나 준우만 의식을 아니요. 지금 행하고 있는. 뭐 근데 네. 하여튼 큰 그 익스피리언스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저희가- 아닌 모양이죠? 예, 예. 저 이렇게 이제 그 콩쿠르에서 상도 받고 연주도 하고 그랬더니 그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얘는 좀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서 네. 좀 더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던 말씀에 예. 그때 정말 감사했던 게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저희 오. 아버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돈 보태가지고 유학을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제가 유학을 갔어요. 이때 나이가 요때는 지금 6학년 때네요. 예, 가서 좀 6학년이고 예, 예. 건너갔을 때 나이는? 건너갔을 때는 이제 4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예, 아유, 그럼 우리나라 10살, 11살 정도? 예, 예, 그 정도. 예.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처음에 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유학 간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예. 이제 미국에 놀러 가자. 그래서 좋다 그러고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남아 있고 부모님은 한국으로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온 건지 그냥 부모님이랑 단지 여행을 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예, 예. 예. 예, 예. 왜 그러셨을까요? 뭐 제가 가고 싶다 안 했겠지 않았을까요? 아, 아무래도 미리 그 말하면?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이랑 떠나서 11살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예. 저랑 딱 제 동상이랑 둘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백인들이고 흑인이 이제 한 명이 있고 예. 동양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지금도 사실은 좀 이렇게 유색인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 폄하하는 게. 예, 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이제 뭐 백인들의 세계에서 봤을 때 낯설고 예, 예. 동양인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이렇게 뉴욕, 그러니까 맨하탄 이렇게 큰 도시보다 그 옆쪽에 있는 조그만 그 그냥 마을 같은 데로 제가 가서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TV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봤지만 아마 직접 학교에서 자기 클래스메이트가 동양이었던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아이도 있었고요. 예. 또 놀림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놀리는지도 몰랐겠네. 뭐 그래도 이렇게 대충 분위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외로울까봐 힘들까봐 아들한테 이제 악보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너 네가 보고 싶다, 힘내라, 늘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너는 음악을 만들어서 감정 있게 노래를 해야 한다. 제일 나쁜 것은 엉터리로 연습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다. 아저씨 아주머니 엄마들한테 귀여움을 받는 어린이가 되어라. 약간 이런 뭐랄까요,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떻게 딱 받으셔가지고. 아, 저도 이걸 처음에 보고 그냥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읽어보고 그냥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하려나 보다 그러고 예. 그랬는데 네. 이제 그 이 악보를 들고 이제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예. 저희 선생님이 이거 보더니 이거 누가 쓴 거냐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예. 여기 안 계시니까 같이 저 위해서 이렇게 좀 써서 주셨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한국말을 자기가 하나도 못 읽어도 네.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보고 또 감동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다지 감동이 있는 글은 아니고 정말 채찍질하는 내용인데도 예, 예. 마음이 다 그렇죠. 있습니까? 예, 예. 마음이 좀 있으니까. 또 쓰실 때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 지금 이제 저도 애를 예.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예. 만약에 제 아이를 그렇게 먼데 떨어뜨려 놓고 예. 이렇게 쓰시는 것도 정말 힘들게 쓰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 이렇게 쓰셨지만 결국은 눈물 몇 방울이 그런 떨어져서 거 그랬을 것 이제 같아요. 넘어가면서 이 마른 듯한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 예. 자, 이 흑백 사진이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줄리엣 음대 졸업 사진이군요. 예, 예. 야, 여기에 양우진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줄리엣 음대 졸업할 때까지 미국 생활이라는 게 쉬운 생활은 아니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특히 이렇게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시기라서요. 특히 뭐 이렇게 유학생을 위해서 뭐 편하게 하는 제도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모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음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유학한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 집은 누구누구 그룹 딸, 이 집은 어디 그룹 딸, 회장님, 사장님, 뭐 뭐 로얄 패밀리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버님 교수님이셨고 그다음에 음악을 하신 상태라서 아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서 감사한 게 그렇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모질게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음악가 부모님은 아들에게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는 양욱진. 부모님 앞에 당당한 아들이 되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자, 말씀드린 순간 가족 앨범에도 우리 여기에도 우리 두 명의 또 자녀들이 등장했습니다. 박수 한번. 이야. 우리 에스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의사. 의사. 빨리 에스터. 그럼 바이올린을 키면서 의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바이올린 의사. 바이올린 의사.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줄리엣 음대를 나온 그야말로 세계적인 음악 부부시잖아요. 자녀들의 소질은 좀 발견하게 되나요?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에스턴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네.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마디씩 얘기를 해주면 예. 굉장히 빨리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 키우는 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부모님들이 다 고민이에요. 네. 이제 3년 전에 한국에 오시면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은 환경이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어떠세요? 지금 미국 교육이랑 한국 예. 교육이랑 제가 보기에 이제 틀린 게 뭐냐면요. 미국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아이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좀 더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느끼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가게 하고요. 한국은 좀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억제를 시켜서 아이를 좀 주입식? 주입식. 예. 그래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뭐 꼭 미국식이 좋다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아이들이 만약에 악기를 하면요, 네. 한국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어머님들이 시키시니까 잘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미국 애들 뭐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그건 좋기는 한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성인이 됐을 땐 또 이게 바뀌어요. 바뀌더라고요. 반전이 돼버려요. 네. 완전히. 왜 그래- 그렇죠? 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외국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느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계속 이렇게 억제를 받아오다가 일단 나이가 돼서 이렇게 딱 풀리면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좀 약간 그 열심히 해야 되겠 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그 진로를 예. 결정하는 순간,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순간, 예. 부모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요, 아이가 어떤 길을 가라고 정해주는 역할보다는요,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할까, 음악을 할까 이렇게 가로길에 놓여 있을 때 그 확실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확실히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게 뭔지 아이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아이가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보기에 딸이 네.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거보다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또는 뭐 선생님이 될 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저도 사람이고 또 그런 게 보이면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근데 정말 이걸 믿어요. 이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팔자에 음악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음악을 안 하려 해도 음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맞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환경과 그 뒷바라지는 다 해주고 아이가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아이를 위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일 것이다.